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월요일은 심리학 공부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 본성의 법칙, 과대망상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과대망상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살죠, 사실은. 그죠? 내가 현실적으로 미약하고 부족하고 그것을 너무 냉정하게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자존감이라는 그런 그 막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막이라는 것이 이 적당히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밖의 세계와 안의 세계를 적당히 연결도 시켜주고 또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강했을 때 그때 우리를 그것을 과대망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과대망상에 걸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헛된, 거짓된 그런 망상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본인도 망가지게 됩니다. 아니, 뭐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성공한다면, 그렇다면 뭐 그 부분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도 망가져버리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과대망상,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는요, 마이클 아이즈너라는 그 디즈니의 CEO였던, 디즈니의 회장이었던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ABC 방송국에 근무했었대요. 그때는 정말 명석하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야심도 가득하고, 그래서 이 자신의 어떤 창조력을 타인을 설득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힘들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많이 받았겠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과대망상이라는 거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을 잘 인정하고 현실을 잘 활용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다면 분명히 꽤나 좋은 성과가 나고 무리에 비해서 특출난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즈너는 젊었을 때는 이 에너지를 아주 적당하게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게 파라마운트라는 영화사로 옮겨지게 되고, 거기서도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 희생 이런 걸 통해서 대박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디즈니사로 옮겨지게 됩니다. 스카웃 받아서요. 그러니까 디즈니사에 가니까 또 운이 좋았어요. 이게 재밌는 거는요, 이 과대망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운이 어느 정도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적 예언이 참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확증되고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편향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 특히 자신의 위치가 여기라고 그러면 이만큼을 바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하면 이 단계를 순서대로 보는 사람과 단계 이렇게 높게 보는 사람들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좋은 면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운도 좀 따르죠. 그래서 디즈니사로 갔는데 디즈니사에 예전에 쾌쾌 묵혀놨던 그런 원작 그 애니메이션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것을 이제 VOD 방식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디즈니가 다시 인기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 디즈니는 이 유로 디즈니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마이클 아이즈너는 오만과 편견 그리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프랑스 파리의 유로 디즈니를 만듭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작가는 이 얘기들을 예를 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적당한 자기 신념 그리고 적당한 자존감, 여기서 변질되는 과정, 자기 망상, 과대 망상으로 변질돼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저도 상담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은 한두 번의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을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고 또 한 부분을 좀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옷을 만드는 사람인데 운이 좋아가지고 대박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식당을 해요. 또 갑자기 여행사를 차려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을 상담 사례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겪게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상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목표는 많은 노력과 약간의 운이 따라야 된다. 근데 그 운이라는 건 결국에는 변화에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운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운을 논할 이유가 없어요. 네,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넷플릭스나 보고 있는 사람이 운을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계속 걸어가는데 길이 바뀌고 새로운 환경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운을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최소한 가볍게라도 운은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 또한 이야기합니다. 계속 변화되는 현실을 파악해라. 그리고 타인의 협업,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정말로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고 사람들은 말을 잘 듣지 않으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져라. 자, 자기 망상적 그리고 과대 망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정반대로 하죠. 목표는 달성하기 쉽고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나는 무한하게 일을 잘할 것이고 인내심은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대망상으로 들어갔을 땐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들어가죠. 자, 과대망상은 현실적 균형 감각을 훼손시킵니다. 왜요? 계속 자기한테 마치 마약을 주입하듯이 자기 자신을 위대한 존재,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막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자신을 과장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 과대평가가 결국에는 어떤 문제들을, 장애물을 아주 과소평가합니다. 분명히 넘지 못할 장애물인데 난 넘을 수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 이상의 과제들을 덥석덥석 아니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목표를 자기가 설정합니다. 그래놓고 실패하면 남 탓이고요. 운이 좋아서 성공하면 내 탓입니다. 내 덕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직업을 자주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에 대한 판타지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행이나 성취가 결국엔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작가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 심리학자 아인즈 코넛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인즈 코넛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과대망상은 영아기부터 시작된다. 왜? 우리가 착각하죠.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는 엄마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얻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엄마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주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런 과정에서 이 아이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위대한 존재다. 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전능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아이가 자라잖아요. 영아기에서 유아기로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와 분리되기 시작하죠. 이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나약함을 인식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은 이 빈 공간이 생기죠. 그죠? 어머니가 밀착돼서 어머니를 통해서 욕구가 충족되고, 그죠?
모든 것이 꽉 맞아떨어졌던 데서 어머니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이 빈 공간이 생기죠. 이 빈 공간이 생김으로 해서 여기에 뭐가 채워지냐면 공상, 망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 하인즈 코노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망상과 공상 자리가 결국에는 과대망상, 예, 상상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판타지를 계속 심어준다. 그래서 이 과대망상의 시작은 영화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갈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대망상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응석바지로 자랄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절제를 모르고 또 자신이 이 충족되는 욕구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당연히 얻어지는 것이다. 예, 분명히 응석바지로 키우는 경우에는 부모들의 희생이 많이 따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모르죠. 당연히 내가 누리고 당연히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서 자기 자신이 전능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과대망상은 종교에서 또 가장 위험한 일들을 벌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냐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교회나 아니면 뭐 성당 아니면 불교 어디든 좋아요. 가면은 내가 절대신과 연결되어 있는 위대한 존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 선한 종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 사이비 종교이거나 아니면 약간 좀 악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어내면서 자신의 어떤 권능, 권위, 전능함을 뽐내죠. 왜?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게 저 높은 절대신과 연결되어 있는 위대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 많이들 보실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도 이 과대망상은 많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관심을 갖는 영역은요 이거예요. 과대망상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요즘? 예,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과대망상이 많아요. 예, 정말 약을 먹어야 되거나 치료를 요할 정도의 분들 많으세요. 본인을 파멸로 이끌면서 주변 사람을 괴롭히면서. 예,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면 작가는 일단 핵가족이다. 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응석바지로 관심을 독차지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 맞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화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 그죠? 그 과정 때문에 이 과대망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세상이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뭐 약간 좀 그 시니컬해진 거죠,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뭐 네가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뭐 이런 식의, 그죠? 누가 어떤 뭐 조금 위대한 업적들 이런 것들을 너무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예, 이런 사람들, 과대망상의 사람들은요 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대망상의 사람들은요 몸도 잘 아파요. 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 과대망상은 핑계거리를 항상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어떤 결과, 정말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폄하하게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얻어낸 결과들 있잖아요. 학문적 결과 아니면 경제적 결과들을 대단히 폄하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나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또 맨날 아파요. 그리고 맨날 실패할 이유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이 좀 성공한 거에 대해서는 에휴 그거 뭐 그게 돈이에요. 아유 그게 대학이야? 이런 분들 계세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고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서 과대망상이 늘어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인내심이 적어진 게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손쉽게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죠. 그러니까 이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뭔가 몰입하고 이런 것이 값어치 없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 모두가 다 과대망상증을 앓고 있다.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훌륭한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억울해합니다. 대부분의 상담 사례가 억울해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나를 인정을 안 해. 부장이 나를 인정을 안 해. 과장이 나를 인정을 안 해. 부모가 나를 인정을 안 해. 교수가 나를 인정을 안 해. 선생이 나를 인정을 안 해. 남자친구가 나를 인정을 안 해.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잘났으면요, 다 인정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때는요, 내가 볼품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 억울하답니다. 이거 뭐예요? 과대망상이에요. 네, 그리고 세상이 잘못됐대요. 세상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세상이 거꾸로 가도요, 제대로 가는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못 받고 있거나 제가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건 우리가 똑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가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맨날 세상 탓하고 지는 맨날 아파, 지는 맨날 게을러, 그 다음에 자기는 실패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 놓고 계속 세상 탓하죠. 아닙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현대사회에서 과대망상 때문에 이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냐면 쉬운 보상이요. 약물, 술, 섹스, 쇼핑, 그 다음에 타인을 조롱하는 것, 그 다음에 악플, 뒷담화, 뭐 이런 걸로 위로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인간이 망가지기에 너무 쉬운 것이 이 자기망상, 예, 과대망상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과대망상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허풍이 심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공에 대해서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선견지명,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거 맞췄잖아. 내가 그거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잖아. 뭐 이렇게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짓 많이 하고요. 뭐 꼭 종교에 관련된 분도 아니더라도 이런 짓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변에. 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교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고 말이 빠릅니다. 예, 그리고 약간은 좀 윽박지르거나 신념에 찬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장 위험한데 타인의 희생과 양보를 당연시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환장할 일이죠. 예, 지가 그래도 밥 먹고 살고 지가 사람 구실하는 건요, 누군가의 희생과 양보가 있었던 건데 그것을 싸그리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희생과 양보, 나는 위대한 존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돼 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정말 미쳐버립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말, 그리고 그들의 확신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언제든지 확신에 차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요, 아주 멀고 아주 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작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명히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잘못하다가 사기당하실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내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를 보시고 신념, 그들의 확신, 이것을 좀 멀리 하십시오. 분명히 현재는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큰 것, 먼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가까이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맞겠죠. 아셨죠? 자, 그래요. 작가는 또 이야기합니다. 과대망상을요, 긍정적, 생산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죠? 과대망상은 자기 확신 내지는 자존감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기찬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활기찬 에너지를 통해서 일에 대한 몰입, 영감을 얻을 수 있죠. 그 영감을 얻는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영감을 얻으면 그 어떤 우리가 애써서 말로 포장을 하고 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환타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충만해지는 어떤 그런 환타지, 이게 제 영감인데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현실적 태도를 유지하라. 그러면 자신의 강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이든 다 해낸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한계치 그리고 장점과 약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작가는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라. 이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양하게 또 일의 처음부가 끝을 다 자기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일은 꼬이게 되고요. 그리고 업무의 디테일이나 완성도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일 이건 하지 말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것 이걸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훌륭함은 일에서 현실에서만 추구해라. 네, 과거 이야기하면서 훌륭함을 뽐내고 미래 이야기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이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은 관심도 없고 인간적으로 날 존중해라. 아, 도대체 그 천부인권 사상은 도대체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평소에는 그렇게 천부인권 사상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인간이니까 존중받아야겠다. 내가 인간이니까 훌륭함을 인정해라. 나의 훌륭함을 인정해라. 이거 안 돼요. 네, 존중과 인정은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업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인정도 아무 관심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을 외면하고 나의 성과나 업적을 외면하는 상태에서 말로써만 한다고 하면 이건 사기이고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작가는 또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리더의 예를요. 위험한 리더의 예는 일단은 나는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위험하다. 두 번째, 나는 보통 사람이다. 반대로 이야기하죠. 이것도 위험하다. 그 다음에 내가 해줄게. 네, 위험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규칙은 내가 정한다. 다섯 번째, 나는 손대는 것마다 성공해 라고 이야기하는 리더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는 무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나는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보면 자신의 삶을 극단적으로 포장합니다. 신화를 만들어요. 네, 나는 보통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요 거짓으로 평범함을 만듭니다. 그 또한 과대망상이고 그 또한 관심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냥 솔직하면 돼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고급 문화를 누리는 사람은 고급 문화를 누리는 대로 보여주면 되고 아니면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일부러 보통 사람인 척하는 경우는 그 또한 과대망상증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해줄게. 이거 제일 위험합니다. 만나지 않았고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얼마 되더라도요 타인의 삶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칼륨의 구원자 신드롬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크고 모호한 약속을 하고 자신이 마치 구원자인 척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거나 사이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규칙은 내가 정한다. 이 예는요 자신의 직감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룰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합리성, 기존의 룰 따위는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죠. 다섯 번째, 나는 손대는 것마다 성공한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성공은 다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성공한 거고 실패는 네가 너 때문에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상이 아예 뼛속 깊숙이 박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 계속 노동력은 착취당하고 정신적으로 어떤 이 끌려다니는 건 있지만 어떤 성공했을 때 어떤 기쁨 아니면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인정받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는 무적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그러니까 한두 번의 성공을 어떤 운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희생이었거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성공한 거고 내가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정받기 위해서 더 큰 모험과 더 큰 어떤 이 도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판을 점점 키웁니다. 더 커지는 모험은 더 큰 보상을 따르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위험한 리더, 만약에 내 주변에 이런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조금 피하시거나 아니면 거리를 좀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과대망상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과대망상을 좋은 쪽으로 높은 만족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원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대망상적 욕구를 인정해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를 집중시켜라. 일에 몰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쓸데없는 거. 네.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뛰어남, 탁월함,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훌륭함은 일적인 부분에서 그것도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해내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실과의 대화를 유지해라. 주변 사람들의 비판과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면서 언제든지 전략 전술 있죠? 전략은 수정하지 않더라도 전술은 계속 수정하면서 네, 이렇게 유지해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략 전술, 그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이게 자기 확신이 있으면 전략 전술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전쟁이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요. 정교하게 계산된 도전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계 작은 성취를 이루어서 쌓아나가라 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대망상적 에너지를 풀어줘라. 네, 아주 가끔씩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어떤 과대망상적인 그런 행동들을 어떤 타인에게 괴롭히지 않고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이 대표적인 예는 윈스턴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런던을 언제든지 공습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처칠은 런던의 지하철을 탑니다. 아주 태연하게. 그 모습을 본 국민들은 어땠어요? 용기를 갖고 독일과 전쟁을 치러보자. 독일과 전쟁을 치러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의 어떤 그런 리더십,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약간의 그 쇼맨십 내지는 어떤 그 히어로적인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을 원만하고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이 자기 망상, 그리고 과대 망상을 없애거나 줄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격적으로 타고나기를 이렇게 쇼맨십이 많고 타인의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고 또 성과를 많이 내고 자기 실현적 예언이 잘 맞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불이 어느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그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면 그것은 음식을 만들고 집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이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죠. 그래서 이 자기 망상 그리고 과대 망상은 결국 내 안에 불씨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행복해지려고 하시면 이 자존감에서 시작된 이 과대 망상,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의 첫 영상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저희 성상원과 함께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